2014년 11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기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관련 사무는 물론 공무원 채용 등 국가인력 개발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전문성, 윤리성, 적극성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공무원이란 직업의 안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전문성과 또 윤리의식을 네. 갖춘 인재 등용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33년의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인사 조직관리 분야에서 활약하신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께서는 인사혁신처 출범에 3파 역할을 하셨고 지금까지 쭉 인사 관련 업무를 해오시다가 이제 처장에 취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100일 됐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많은 성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 체감 적극 행정입니다. 안일하게 일하는 이 공무원들 때문에 이 공무원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무사한 일이라든지 보신주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이제까지 일해온 방식들이 늘 그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해서는 국민들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적극 행정이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적극행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거창한 국가적인 사업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 이상으로 보다도 능동적으로 또는 도전적으로 그리고 보다 창의적인 시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저희들은 적극 행정이라고 네. 표현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작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해외에 출국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과 인천공항공사와 협조를 해서 네. 제도를 바꾼 것인데요. 이런 것이 적극행정의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적극 행정이 공무원 사회에 자리를 잡으려면 그냥 적극 행정해라. 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룰과 규정,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정착을 시킬 계획이신가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다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다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또는 감사를 받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였다면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든지 하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저희가 제도를 먼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금년도부터는 네. 적극 행정을 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이라든지 특별 승진 네. 등 하나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을리하거나 또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부작위가 있는 공무원들에 네. 대해서는 엄정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새로운 공직 문화로 자리 잡을 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나가 볼 생각입니다. 네, 이 적극 행정이 정착되면 네. 국민적인 사랑을 공무원들이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랑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뉴스를 보게 되면 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위 행위가 자꾸 나오면 국민적 신뢰도 잃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인식들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공직사회는 대국민 신뢰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는 이 공직 가치나 공직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숫자가요. 네. 2,344명인데 네. 그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662명. 그리고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227명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9%가 음주운전이나 그다음에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도 네. 알고 있는데요. 초범일지라도 네. 반드시 이 징계 기준을 좀 1단계 높여서 네. 최소한 감봉 이상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 관련 비위로 인해서 해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네. 최대 4분의 1까지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또는 그것을 잘 대처하지 않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그런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는 방안을 지금 징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까지 있었는데요. 예. 이 재산 공개 제도 그리고 취업 심사 제도까지 좀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그 재산 형성 과정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 내역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취업 심사는 민관 유착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관 자체가 소규모 기관이라 하더라도 네.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을 시켜서 심사를 좀 강화하고 네. 생계형 취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향후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윤리위원회의 명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사 결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공개를 해서 정부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네. 객관성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나갈 생각이고요. 나아가서는 퇴직 공무원이 네. 재직자를 상대로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알선을 한 행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혁신 인재 채용입니다. 이 직업 선호도 조사를 보면 항상 몇 년째 공무원이 1등이에요. 예. 네. 그래서 구급 채용 학과 과목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을 좀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로 고등학교 그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이 구급 합격률이 네. 1 내지 2%에 불과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것이죠. 네. 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직무 전문성이 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또 실수가 나오게 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도 자꾸 생겨나게 되면서 네. 현장에서부터 이 개선 요구가 저희들한테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편들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지 설명. 예를 들면 세무직이나 검찰직 같은 경우는 국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특별한 그 직무 전문성이 필요한 네.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분야의 경우는 이 선택 과목에서 일부 선택 과목을 필수 과목화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무직 같으면 세법과 회계학, 네. 그다음에 검찰직 같으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필수 과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시험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험생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 시험 과목을 계속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수험생들의 수험 불편을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좀 두고 네.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민간인 중에서도 이 정부 개방직 공무원을 꼭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을 하고 네. 적재적소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게 하는 국민 추천 제도를 국민 추천제.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한 4년 동안 4,800명의 인재가 등록이 되었고 그동안에 한 510명이 정부의 각종 그 시험 선발위원회 또는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거나 또는 정부 부처의 국과장 직위에 비록 소수이긴 네. 합니다만은 네. 임용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경력들을 살려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경력자들을 5급이나 또는 7급으로 채용하는 네.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 기업 등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았다든지 또는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민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이나 또는 서류 및 면접 등을 통해서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5급 민간 경력 채용 제도를 도입했고 네. 2015년도에 7급 민간 경력 채용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이 1,283명에 이를 정도로 네, 많은 꽤 인력들이 많네요. 네.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른 인재 등용 이것도 하나의 과제예요. 이제 여성 장애인 예, 예. 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동안에는 양성평등 네. 또는 이공계,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역 인재 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정부 최초로 균형인사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네. 예를 들면 앞으로 여성 고위공직자 임용 목표를 2018년 기준의 6.7%에서 2022년까지는 10%로 올리겠다는 그런 네.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등 이 정책 대상별로 목표를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가 그것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것을 백서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올해는 이것을 정부 부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도 이걸 확산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인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막 취임하신 지 100일쯤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설명. 적극행정 활성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자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 내에 적극행정의 문화가 새로운 업무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직 가치, 공직 윤리를 선제적으로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또 함께 기울여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이 적극 행정을 강조를 수차례 하셨는데 이 적극 행정 이거 하나면 우리 공직사회가 확 변하게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